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특별 콘텐츠를 준비했죠? 네, 바로 게스트와 함께하는 내 친구의 인생작입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 게스트로 저희가 모두 아는 지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두 분 먼저 자기소개랑 닉네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라고 하고요. 여기 원래 멤버들과 다른 팟캐스트 동아리에서 만난 사이고 심지어 빼미님과 써머님은 제가 면접에서 뽑았답니다. 와,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 저는 마린이라고 하고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와우. 방금 전까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녹음 모드로 전환을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두 분은 일치월장 방송 들어보신 적 있어요? 원래 같이 할 뻔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아, 다 들켰어요. 지금 아니, 안 들었죠? 솔직하게 다 듣진 않지만 많이 들어봤죠. 재미있었던 건? 가장 재미있었던 건? 저는 그 인사이드 아웃. 마리님은요? 저도 인사이드 아웃도 재밌게 들었고 엘리멘탈도 재밌게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여가지고. 제가 짰어요. 둘 다? 이렇게 다 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흐름을 이어서 이번 달에는 본인들의 인생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가져오신 인생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이고요. 저랑 이제 마린님이랑 함께 정한 영화인데 제가 왜 인생작으로 꼽았냐면 제가 옷을 좋아하기도 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 관련된 영화여서 재밌었고 또 그 앤 해서웨이의 그 착장을 보는 재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줄거리도 되게 재밌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네, 인생작으로 골랐습니다. 마리님은요? 저도 비슷한 이유였는데 저는 약간 교훈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유치하지도 않으면서 또 적절한 교훈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인생작으로 꼽았습니다. 그럼 다들 이제 N회차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이번에 볼 때 좀 새로운 부분이 새로 보인 게 있었나요? 저는 뭔가 앤드리아랑 약간 비슷하게 그 전공이랑 지금 하는 일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저도 약간 앤드리아처럼 뭔가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다가 갑자기 이제 패션 그런 걸 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또 옛날에는 그래도 뭐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잘 다니고 잘 맞으면 그냥 패션계에서 일해도 되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란다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미래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측면이 있었다니 다행인 게 저희도 맨날 녹음할 때 다시 보니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품 본격적으로 일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작품 줄거리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최고의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 기적같이 입사했지만 앤드리아에겐 이 화려한 세계가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원래 꿈인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딱 1년만 버티기로 결심하지만 악마 같은 보스 런웨이 편집장인 미란다와 일하는 것이 정말 지옥 같습니다. 24시간 울려대는 휴대폰, 남자친구 생일도 챙기지 못할 정도의 풀 야근, 심지어 그녀의 쌍둥이 방학 숙제까지 꿈과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잡일 전문 쭈구리 비서가 된 앤드리아. 오늘도 미란다의 칼 같은 질타와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고군분투하는 앤드리아는 과연 이 전쟁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주인공의 캐릭터들을 분석해보며 영화 속 인물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겉으로 보기 좋은 사원이 일도 잘한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있는 미란다는 어떤 인물로 보이나요? 또 그녀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막 미란다 엔드리아가 처음에 이제 런웨이에서 일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 안 돼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약간 자기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되게 합리화를 하면서 여기서 1년만 버티면 나는 잘 풀릴 거야라고 하고 이제 저널리스트의 꿈을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원동력이 약간 그 미래를 위해서. 근데 약간 갈수록 자기도 뭔가 그 런웨이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팬시하고 약간 그런 여자들을 보면서 어느새도 모르게 자기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걸 즐기고 좀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막 멋있다 막 이런 거에 좀 심취해서 좀 그런 게 오히려 또 원동력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미란다가 되게 악마같이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란다한테 점점 신뢰를 얻을 때 뭔가 쾌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좀 원동력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도 약간 알바할 때 좀 이제 상사인 점장님이나 약간 그런 분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더 재밌게 다니고 했던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게 더 원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엔드리아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미란다는 그 상사인 미란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사가지가 없는 상사를 만난다면 나는 그냥 바로 퇴사를 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미란다라는 인물이 좀 굳이 따지자면 명예욕이 많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굳이 옷을 좀 예쁘게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옷이 사람한테 주는 마인드 세팅이 그쵸. 있으니까 오늘 저의 옷에도 마인드 세팅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마인드 세팅이죠? 힙하게 가보자. 홍대에서 녹음하니까 홍대 힙거리 지지 말아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란다도 패션 회사에서 이러니까 뭔가 패션에만큼은 확실히 관심 있는 그 태도를 보여주려고 열심히 입는 것 같고 그래서 저라면 코트는 그렇게 던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옷이 진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옷이 그녀에겐 옷이 소중하지 않겠죠. 그냥 이 시즌이 돈이 지나고 많으니까. 아무튼 명예욕이지 않을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 회사를 어쨌든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회사의 일원이 그렇게 후줄근하게 그쵸, 입고 그쵸. 다니는 걸 뭔가 보지는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밖에 나가서 소개를 할 때 나의 이제 부하 직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텐데 그럼 자기의 이름까지 깎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뭔가 이 회사를 키워야 되고 프라이드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앤디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입진 않았잖아요. 본인만의 이제 그렇긴 한데 맞아요. 근데 약간 그 마리님 상대적으로- 말에 공감하는 게 미란다 밑에서 일한다고 할 텐데 약간 그런 패션 스타일을 가지면 약간 좀 싫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약간 미란다는 틀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긴 한데 뭔가 화법이 좀 짜증나는 그런 그쵸.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어긋난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야 뭔가 회사 가치나 안 그러면 마인드셋도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코트를 던진다거나 윽박 지른다거나 비서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쵸. 라는 좀 마냥 좋아하거나 약간 경외심을 갖기에는 조금 나쁜 면모가 있긴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엔드리아는 어떤 인물인 것 같나요? 미란다와 정반대되는 인물인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비슷한 결이 있는 인물인 것 같나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 마지막 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란다가 넌 나랑 되게 닮았어 이러는데 맞아요. 그 앤디가 자꾸 이제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자기는 뭐 나이젤한테도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미란다가 너 에밀리한테 그렇게 했잖아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똑같이 되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에밀리도 자기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너 출판 업계 안 가고 싶어? 이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에밀리한테는 자기는 선택의 그 여지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저도 결국에는 미란다를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안 따라
가는 걸로 선택을 했지만 뭔가 그런 환경에서는 똑같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앤드리아가 계속 미란다 밑에서 일을 하기를 선택했으면 미란다처럼 됐을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 면이 많게 느껴져요. 좋게 말하면 일을 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일만 보고 달리게 되고 주변을 별로 상관 안 쓰게 되는 것 같은. 그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란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란다는 좀 성찰 못하는 것 같나요? 미란다는 좀 위치가 위치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하무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뭔가 그 사실 젊잖아요. 앤드리아는. 그래서 내가 온 길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란다는 이미 내가 온 길을 꺾기엔 너무 많이 이쪽으로 확고하게 와서 이걸 꺾는 것보다 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녀에겐 더 편하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본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앤드리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그 잡지사에. 근데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란다의 말에. 근데 유일하게 앤드리아만 대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미란다만큼이나 확고한 자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장르랑 내용만 다른 거지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고집하고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은 미란다나 앤드리아나 똑같이 가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앤드리아가 좀 더 인간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맞아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미란다는 결핍돼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부족한 상태가 사이코패스 아닌가. 같은데 그냥? 네, 사실 그래서 그 약간-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혹시 봤어요. 서민과 그 부자 계급의 차이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부자는 타고나게- 친절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많아서. 맞아요. 이거는 오은영 선생님한테 데려가야 돼요. 이 미란다는 미란다? 지금. 네, 결핍. 뭔가 잘못되었어요. 근데 미란다도 점점 인간미를 보여주지 않나요? 작품이 전개되면서? 근데 그게 내가 불쌍하다는 걸 어필하는 거지. 남의 슬픔이나 행복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부분은 저는 일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막판에 갈수록 앤드리아에 대한 그 신뢰가 많아지잖아요. 음. 근데 갈수록 그럴수록 인간미가 좀 보였던 게 약간 그 미란다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주려 했을 때 그 차에서인가? 너에게 정말 감동받았다. 이렇게 미란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에서는 좀 마음을 열면 좀 달라지잖아. 그리고 아기들한테 엄청 그렇잖아요. 자기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약간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 달라지는데 워낙에 너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지. 그러면 미란다의 밑에서 그녀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에밀리를 포함한 다른 디자이너나 비서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왕벌을 모시는 개미처럼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 것 같은지.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미란다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견디지? 전 만두님이 해주신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사람 밑에서 알바를 해본 경험을 되짚어 봤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뭔가 나의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퀘스트를 해냈다는 거에 대한 이 퀘스트가 옳고 바르고를 떠나서 내가 이거를 해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덕한 상사일수록 그 퀘스트의 난이도는 사실 높은 그치. 거잖아요. 그쵸. 근데 쾌감이 내가 커지지. 이걸 해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있고 이 자체로 일단 이 회사는 엄청 유명한 회사고 여기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들 스스로한테는 어느 정도 명예욕이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요. 가스라이팅으로 물들어 가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우세요? 탈출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성취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악독한 상사 밑에서는 진짜
내가 뭔가 자부심이 있지 않으면 저는 저를 대입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취감도 확실히 있고 어쨌든 디자이너로서 옷을 만들고 이 유명하고 좋은 회사에 이름 높은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한다. 여기에 뭔가 취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사바사라고 생각하는 게 그 에밀리를 생각해 보면 그 파리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게 명품 옷을 받고 싶고 그런 걸로 되게 미란다 밑에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뭔가 공짜로 뭔가 명품 옷이 떨어지고 나 약간 멋있고 약간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미란다 밑에 있으면 그런 기회도 많고 뭐 패션에 대해 더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진짜 좋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게 막 엄청 추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게 나이절만 봐도 그 미란다 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몰래 런웨이 잡지를 읽고 봉제를 혼자 공부하면서 자기는 정말 꿈꿨던 뭐 일이다. 약간 앤드리한테 말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미란다 밑에서 일을 그러니까 그 패션이 정말 자기한테는 가슴 뛰는 일이니까 그렇게 일하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젤이 실제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 미란다도 인정해 주잖아요. 막 여기서 한 명이라도 밥벌이를 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거에 개 큰 행복을 느끼면 안 되는데 너무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줘? 이거에 대한 그게 미란다의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슬픈 근데 이거 약간 99 못해주고 한 번 잘해주면 그게 참 그거 같아. 네. 2장에서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네오님이 코너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코너 오늘은 속의 코너죠 또? 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인턴 앤디가 그녀의 회사 선배 상사들과 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인 만큼 누가 더 잘못했나 밸런스 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와우. 1번 컨셉 회의에서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을 거는 디자이너들을 보고 옅은 실소를 내뱉은 앤디 vs 그에 맞서서 패션을 지적하며 앤디의 패션을 지적하며 모욕감을 주는 미란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 둘 셋 하면 말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앤디. 뭐야? 만장일치네요. 이럴 줄 만장일치인가요? 알았어요. 네, 그러면 의견 이거는 말해주시죠. 저는 사실 영화 초반에는 앤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앤디가 더 아나무인이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면접 볼 때였나? 이 회사에 대한 그 사실 잡지도 안 읽어봤다고. 지원할 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게 인재상이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뻔뻔하고 당당해. 그래서 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거랑 뭔가 이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무시한 거잖아요. 자기도 여기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앤디가 잘못한 게 아닌가. 그 벨트가 똑같아 보여서 웃었다 하잖아요. 근데 색깔만 똑같이 솔직히 저는 그 벨트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냥 지가 모르는 거면 그 지가 감각이 없는 거면서 약간 웃었다는 거 자체랑 그 미란다가 그러잖아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비웃은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영화에서 앤디의 스탠스 자체가 패션을 좋아하고 막 그런 거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맞아요. 자기 같은 사람이 되게 고능하고 약간 교양 있고 약간 애초에 패션 업계에 일하는 것 자체를 교양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앤디가 훨씬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란다의 말은 솔직히 틀린 게 하나도 없어서 미란다에 네. 빙의를 하셨네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앤디가 잘못을 했긴 했어. 오케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란다의 태도는 정당했다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신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물론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거 어느 정도 좀 돌려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약간 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그
직업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만큼 화낼 법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런 기본적인 예절을 바라기에는 미란다 자체가 너무 사이코패스로 나와가지고 뭔가 데려가서 얘기했어야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미란다가 되게 만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 같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저는. 왜냐면은 자기가 평생 이 일에 몸바쳐서 이 정도까지 올라올 만큼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저거 2개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풋킥 재밌네? 이렇게 웃었잖아요. 그치. 지금 완전 심각하게 디자인 회의하고 있는데. 제 눈이 돌아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앤디 같은 상황이 있었다, 제가. 그러면 미란다가 이렇게 말해도 그냥 다 100%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했으니까. 미란다 쪽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장면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다음 밸런스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죽일 듯이 덤벼드는 미란다에 대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이젤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앤디 vs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다른 비서들과 달리 너는 인턴을 스쳐 지나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냐며 앤디가 진심을 다해 일하지 않음을 오히려 나무라는 나이젤. 누구의 말에 더 공감이 갔나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간 사람이 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 약간 너무 앤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이절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사실 저 나이절 좋아하긴 해요. 이 영화 안에서. 멋있긴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앤디가 그러잖아요. 뭔가 힘들어도 자기는 계속 버텨야 된다. 1년은 꼭 버텨야 된다. 근데 나이절이 그러잖아요. 그 와서 뭐라 할 때 너 또 찡찡대는 거야? 약간 너 찡찡대기만 하잖아. 너 진심으로 일하지 않으면서 찡찡대기만 하잖아 이러는데 저도 솔직히 그거 찡찡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심지어 여기에 그냥 자기도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생각하면서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러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너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자기를 이해하기만 바란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앤디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나이절이 하는 말이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앤디가 패션 회사에 들어온 이상 이 회사에 맞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뭔가 단순히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옷도 그러니까 챙겨 어쨌든 입고. 예, 옷도 챙겨 입는 것도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상사가 원하는 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잘 버티고 있는데 왜 이래? 약간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앤디가 좀 더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앤디에 저는 엄청 공감하면서 봤는데 지금 순살이 된 것 같고 반격해 보시죠. 안 돼요. 맞는 말이네. 오늘 이렇게 하나 더 배워가는 느낌. 제가 좀 도와드리자면, 그러니까 옷을 챙겨 입어야지 너도 이 제안은 굉장히 나이절의 말을 듣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패션 회사고 그 겉보기를 중요시하는 만큼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다.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근데 이 앞에 막 죽는 신용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하는 거 아니? 그 자리 얻으려고 하는 건 전 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인턴 비서 하나 하려고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우가 아닌데 왜 죽는 신용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간절하니까 나오는 행동을 당연시 여기게 된 느낌? 왜 그래야 되지 앤디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미란다가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는 그쵸. 신용 안 해도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으면서 이렇게 계속 꼽을 주면 어떻게 일을 해요? 일할 맛이 안 나지.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해리포터 그거 구해왔을 때는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맞아. 그거 안 해줘서 지금 앤디가 그러는 거. 맞아. 이게 그 다음 장면이군요. 썸머님은 누구 편이세요? 저는 사실 둘 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여기 장면에서는 앤디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앤디가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신입 사원에게는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젤이 네가 무슨 노력을 했는데? 라고 말할 때는 이건 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슬퍼요. 잘하면 당연하고 못하면 맞아요. 뭐라고 뭐라 하는 그러고. 게 이 그 신입사원 마인드로 제일 슬픈 상황인데 맞아요. 근데 그래도 나이절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맞죠. 앤디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도움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데려가서 이제 밥 먹이고 데려가서 옷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사수를 만난 느낌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란다에게 인정받는 일에 점차 심취를 해서 친구들과 연인에게 소홀해진 앤디 vs 우린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별을 구하는 남자친구와 친구들. 누가 더 나빴나요? 사실 저 이거 때문에 밸런스 게임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양쪽 다. 남자친구와 근데 앤디 진짜. 중에 누가 더 나쁜지. 와 그거는 아 이거 진짜 못 고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상대방이 이렇게 앤디처럼 변했어요. 그러면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헤어져야죠. 근데 저는 앤디 입장에서 그 전화 왔을 때 막 친구들이 막 놀리잖아요. 야 줘봐, 뭐 내가 한번 나서줄게 하면서 그건 또 그거 할 때요. 그 앤디가 너넨 친구도 아니야. 재수 없어 하고 나한테 그니까 저 땡땡들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봤을 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람 폈다고 오해하잖아요. 근데 저요 또 그런 장면까지 봤으면은 약간 쟤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게 그 앤디가 처음에 욕하잖아요 런웨이 여자들을 막 거기 맞아요. 겉모습에 미쳐있고 치장하고 막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결국 지도 똑같아졌잖아요.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 솔직히 좀 웃길 것 같아요 솔직히. 자기가 엄청 욕했으면서 결국 딴 여자들이랑 똑같이 됐다는 것 자체가 뭐 할 말 없는 것 같아서 앤디도.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밸런스가 좀 그리고 또 친구도 막 명품이나 걸치고 이러면서 욕하면서 지한테 명품 주니까 좋다고 봤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뺏길 거라고. 빼미님은 그래서 결론을 지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못 지으신 것 같은데 마리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저도 딱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아 양쪽 잘못이다. 근데 저는 그 처음부터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앤디가 일하는 거에 아, 대해서 맞아요. 처음부터 너무 비웃었고 이게 뭔가 저는 제가 주인공 입장에 이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약간 비웃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남자친구 왜 저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근데 것 저는 같아서 그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앤디가 스스로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계속 난 이거 그냥 거쳐갈 거야. 제 계속 이렇게 생각엔 얘기하고. 원래 다들 비슷한 부류였을 것 같아요. 아. 앤디도 그런 사람이었고 남자친구와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앤디가 너무 달라져서 어쩔 수. 저는 앤디가 나빴던 것 같아요. 결정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뭔가 사람이 살면서 환경이 변하거나 아니면 내 심적인 어떤 가치관이 변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교류하면서 지냈던 친구와 똑같은 관계가 될 거라는 기대는 그런 하지 말아야죠. 기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변하고 싶으면 환경을 변하고 싶으면 근데 앤디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헤어지자고 하는 거 말고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앤디가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원했던 것 자체가 앤디는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나는 똑같아 왜 그래? 메타인지가 이렇게 부족하네. 하니까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했는데 사실상 못 잡아. 못 잡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거기서 버려진 게 저는 남자친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랑과 일 중에 누가 봐도 일이 1순위인 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나는 나한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면 그만 만나야죠. 심지어 약간의 바람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저는 헤어지고 파리에서 그 남자랑 아, 그건 진짜 말이 쭉쭉 셀 때 진짜 너무 싫었어요? 네 저도요. 앤디에 대해 정말 감정이입이 맞아요. 되지 않고 정뚝떨 모먼트. 네. 아 그리고 그 전시에서도 뽀뽀 왜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거. 그거는 외화니까
감안하고 봐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개방 마인드로 봐야 오픈 되는구나. 마인드로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 그냥 근데 친구도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그가 봤을 때 그 기류가 느껴졌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잘못했죠. 구르고 깨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앤드리아는 미란다의 신임을 얻는데 결국 성공을 합니다. 선배 비서인 에밀리를 제치고 함께 파리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참석하다는 제의도 당당히 따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장이 자클린을 런웨이의 새로운 편집장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된 앤디는 이를 미란다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미란다는 회장의 모략을 사전에 눈치채고 자클린을 파트너 자리에 배치한 뒤 회장을 설득, 협박해서 본인의 자리를 지켜내죠. 앤디의 결심은 차에서 미란다로부터 너 나와 많이 닮았어 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인데요. 미란다의 전화를 씹고 남자친구에게는 사과를 건넵니다. 또 파리에서 받아온 명품들을 모두 에밀리에게 넘겨주기까지 하는데 다들 어떻게 이 결말이 마음에 드셨나요? 동족 혐오죠. 동족 아. 혐오니까 마지막에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동족 혐오로부터. 그러니까 넌 나와 많이 닮았어. 뭐라고? 아 이거 못 참아 하고 나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TJ? 영화를 지금 한 줄 요약을 그러니까요. 이 말이 지금 버튼이 눌린 거잖아요. 아, 지금 그쵸? 그 전까지 다 참다가 하지만 결말은 마음에 듭니다.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앤디는 놓친 거예요. 미란다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결론에서 얘가 선택할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를 버리고 자기의 커리어적인 그거를 선택해서 미란다에게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론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선택이잖아요. 둘 중에 그쵸. 일이냐 사랑이냐. 근데 지금 이제 일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거니까 그래 뭐 그 선택 존중.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게 2024년에 만들어졌으면 일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 근데 이거 약간 그 앤디가 다른 면접 보지 않나요? 저널리스트.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꿈을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랑은 부가적인 거고 네. 그러니까 원래 길로 원래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으로 모습으로 원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저는 싶은 닮았다 해서 박차고 나간 게 자기도 인정이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딱 자각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자각을 해서 딱 나가서 이제 자기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미란다가 되겠다? 근데 미란다처럼 되기 싫으니까. 그 동족 혐오 맞네요. 그렇죠. 저도 뭔가 영화가 낼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본인이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미란다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화에서만큼은 꿈을 선택하는 결말을 보는 게 좋아요. 저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짜증났던 게 아니 제대로 제대로 많이 나세요? 아니 제대로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봐봐요. 아 우리 그럼 시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고 약간 애매하게 헤어졌는데 그 남자랑 잤잖아요. 그 파리에서. 근데 남자친구한테 연락 왜 하는 거야? 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과하려고. 근데 사과를 하지만 약간 어느 정도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막 완전 우린 빠이빠이 막 약간 이런 건 아니었어서 저는 뭐 굳이 막 그렇게 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앤디한테 좀 저는 저라면은 그런 것들이 다 미안해서 오히려 연락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남자친구를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장기 연애자잖아요. 정이 장기 무시한 게 연애 아닐까. 자니까 그러면은 더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그쵸, 더 예의 어긋났지만 보고 싶은 걸 웃지. 마음이 그런데. 마음이 그런데 시키는 대로. 내 삶의 패턴이 그런 걸 웃지. 음. 그래서 좀 더 저도 앤디한테 더 정뚝떨 모먼트긴 했는데 그 장면은. 그리고 저는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저만 이 영화를 진짜로 처음 이번에 봤잖아요. 저 울었어요. 근데 저도 울었어요. 그건 놀랍지 않고요. 네오님은 좀 놀라워요. 왜 웃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 차에서 둘이 눈인사 하면서 가고 앤디가 미란다랑? 네, 그쵸. 앤디가 뭐 역시 날 안 받아준다는 식의 약간 제스처를 하고 그 영화가 끝나잖아요. 되게 뭔가 좀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앤디의 뭔가 사회 초년생 모먼트에 이입이 되면서 미란다가 어쨌든 나의 앞길이 당연히 다 걔 막아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또 그렇게 해준 것도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둘의 그렇게 가는 마지막 장면이 뭔가 여운을 주는 듯한 파일럿에서도 마지막이 그렇게 끝났는데 왜 자꾸 그 영화를 끌고 오시는지. 그거는 절대 안. 근데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그 앤디가 찾아간 길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처음에 딱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앤디의 마인드 세팅에 따라서 어떤 길이든 하나로 쭉 파고 갔으면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란다를 따라가는 게 자신의 진짜 추구미가 맞았다면 그것도 완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이젤의 인생을 보고 이런 데는 역시 빨리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이젤이 그렇게 산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뭔가 자기 이름을 달고 무언가를 아직도 못 해봤고 다음에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도 없을 걸 알고 또 실망하고 그럴 바에는 그리고 앤디가 사실 여기에 있으면서 앤디로 거의 이름이 잘 불리지 않잖아요. 그냥 또 다른 에밀리가 왔어.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내가 나로서 살 수가 없고 내가 나로서 언제 살 수 있을지 확실한 그것도 없고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맞다. 빨리 나오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게 패션계 회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사회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게 낫다. 근데 저는 미란다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선택지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게 앤디의 꿈이 너무 확고해서 저는 애초에 거기서 계속 일을 할 거라는 선택지는 앤디에게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파리에 따라가는 것도 출판업계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따라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퇴사의 시점을 빨리 잡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미란다의 밑에서 계속 일했을 거다라는 뭔가 가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결말을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미란다에게 그냥 있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미란다가 마지막에 약간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언제 우셨어요? 저도 같은 때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전까지 안 울다가? 네네네. 저한테 분명 제가 울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 슬픈 영화야? 이랬는데 왜냐면 저는 반전이네요. 이 영화를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을 안 봤었어요. 그래서 앞에까지만 알고 뒤에 결론이 어찌 됐는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그냥 그 장면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앤드리아한테 그 미란다가 못 잊을 상사인 것처럼 미란다한테도 똑같이 앤드리아가 못 잊을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님은 안 우셨어요? 네. 앞에 지금 뭐예요? 왜 울죠? 왜 울죠? 이게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서 울 필요가 없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벅차오르면 울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정도까지의 벅차오름은 없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건데요. 아까 만두님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로 치장한 착장이 많이 나와요. 가장 마음에 들거나 인상적이었던 착장이 있을까요? 솔직히 다 이뻐가지고 맞아요. 고르기 힘든데 저는 옷빨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맞아. 보는 재미가 처음에 저도 얘가 그렇게 옷을 못 입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서 맞아. 와 진짜 거지같이 입었었구나. 근데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해리포터 구하러 다닐 때 입었던 원피스 있거든요. 약간 카키색? 근데 그 머리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매직 이렇게 시컬된 머리에 맞아요. 앞머리 푸르고 이렇게 그 원피스인데 그것도 잘 어울리고 그 약간 슛게임에 나올 것 같은 모자 체크무늬 모자를 쓰고 이뻐요. 네, 그 티셔츠랑 청바지 입고 약간 주렁주렁 목걸이 걸고 있는 그런 착장인데 그것도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처음 변신했을 때가 기억에 남긴 샤넬. 해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나 막 무슨 재밌는 멘트 여자친구 날렸는데 보기 전에 빨리 갑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재밌네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착장이에요, 멘트예요, 뭐예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마음에 새로운 들어왔다. 친구를 불러도 시너지 변하지 효과. 않는 게 참 좋아요. 한 명은 계속 울고 한 명은 아니 계속 재미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면을 참 연애 좋아해요. 마리님은 마음에 드는 착장 있으셨나요? 근데 저는 얼굴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옷을 볼 맞아요, 여력이 맞아요, 없었다. 맞아요. 그냥 얼굴이 예뻐. 그리고 그냥. 저는 그 마지막에 나올 때 반묶음으로 나오잖아요. 아.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딱 그 영화 중에 제일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 느낌. 저의 네. 평소의 느낌과 네, 추구미가.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제 인상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묶음 머리를 할 때가 예쁘더라고요. 맞아.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게스트와 함께하는 11월 첫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먼저 얘기하자면 진짜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거였거든요. 거의 1년? 넘게? 1년 반?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사실 오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사실 이게 익숙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본 넘기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오면서 생각했었는데 또 익숙한 분들과 함께 하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통학하면서 이 일치월장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깔대면서 웃으면 속으로 혼자 내적 웃음을 지으면서 봤을 때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세 분이 티격태격 하시는 걸 들었을 때.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재밌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저도 너무 오랜만에 팟캐스트 녹음해서 옛날에 진짜 대학생 때 어렸을 때 뭔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았고 그리고 뭔가 처음에 이제 소개하기 전에 막 리액션하고 그러는데 너무 나도 막 우와 이런 거 하고 싶고 또 이제 저도 똑같이 마리님이랑 뭔 얘기하지? 말 잘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역시 말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녹음해서 재밌었습니다. 네. 두 분 너무 잘하셨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저희 마지막 코너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품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먼저 하고 이제 게스트 분이 하는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10점 만점이에요. 네. 저부터 하면요. 네네. 그때. 저는 6점?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화를 판단할 때 기준이 다시 보고 싶은가인데 그렇게까지 다시 막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스토리가 그렇게 다이나믹하진 않고 굉장히 평이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좀 저는 이렇게 또 뭐라 그러죠? 그냥 취준생? 사회초년생? 그죠? 사회초년생을 갈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고 품어줬으면 좋겠어, 병아리처럼. 여기서 마음이 안 좋아서 NSOA가 인턴이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모든 그런가? 걸 풀었나 봐요. 잘 컸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전 조금 아쉬워서 6점 드렸습니다. 전 좀 높아요. 9점. 대박이에요. 먼저 할 걸. 인정받았다. 역시 눈물을 그쵸. 눈물을 뽑은 영화 이거 일단은 추가 점수 2점. 그리고 제가 그 어렸을 때 바비 DVD로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오치나 뭔가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사람으로 만들어진 원조 영화가 있다면 딱 이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봤어요. 그냥 이 영화 첫 장면에 런웨이 회사가 나왔나? 그걸 소개시켜주는 장면 인트로 느낌도 그렇고 영상미가 너무 있다. 그냥 패션 회사 런웨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뭔가 되게 멋있는 느낌을 계속 주면서 표현하는 게 거기서 일단 첫인상이 너무 좋게 왔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눈물을 흘릴 만한 교훈과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래서 앤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앤디가 그 길을 갔긴 했지만 앤디가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과 함께 뭔가 나의 미래도 같이 그려보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보게 시니어 되는. 인턴을 만났잖아요. 잘 커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9점이다. 저는 7점. 너 생각보다 좀 낮은데요? 제가 울었다고 해서 다 9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왜냐면 맨날 울기 때문에. 그래서 왜 7점이냐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 여자들은 다 뭔가 이 패션에 대한 환상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환상을 되게 잘 녹여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되게 눈이 즐거운 영화고 그리고 지금의 뭔가 이제 사회 초년생을 앞둔 시점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NSA한테 공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저를 거기에 좀 투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때 말고 딱 지금에 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리님은요? 저는 8점을 주고 싶네요. 근데 다채롭네요 아주. 저는 제가 들어보니까 10점은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정말 인생 영화를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10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9점을 주자니 이거보다 재밌는 영화가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저는 빼미님이랑 약간 다른데 심심할 때 그냥 틀어놓고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눈이 되게 즐겁고 뭔가 교훈도 확실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엄청 이입할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저는 8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원래 8점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인생작으로 뽑은 그러니까요. 영화인데 8.5점 주겠습니다. 저희가 점오제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폐지 이 기회로 되었어요. 점오제를 부활시켜 달라고 말씀 한 번만 해주시면. 전 게스트니까 게스트 권리로 8점 그럼요. 8.5점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패션에 좋아하니까 그런 게 눈이 즐거운 것도 일단 한몫하고 또 교훈도 저는 교훈 측면에서 뭔가 이 영화가 그래도 잘 만들었다 생각한 게 스스로 뭔가 가치관이 여기서 계속 초심을 잃었다 이러잖아요. 그 앤디한테 친구들이. 근데 저도 약간 초심 잃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변했을 때도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근데 뭔가 앤디처럼 그냥 그 환경에 휩쓸려서 이렇게 변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결국에 앤디가 자기의 원래 모습을 선택하고 뭔가 자기의 신념을 따랐다? 초심을 지켰다? 라는 결말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했고 또 1.5점을 뺀 이유는 마리님 말처럼 이것보다 재밌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빼미님 말처럼 줄거리가 그냥 좀 뻔하다? 단순하다? 그래서 8.5점을 주겠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해준 작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친구의 인생작으로 찾아뵐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